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얼마 전 제 강의를 들으시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좋겠다 싶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지분 그리고 토지, 건물 별도로 매각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권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나오고 또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간단한 답변을 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이렇게 재미난 사건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좀 맛만 보는 어떤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도 충실히 답변은 해야 되니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아직 낙찰되지 않은 사건이고 이제 신건입니다. 6월 13일이면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겠네요. 자, 이게 감정가 3억 989만 8,600원 입찰 9일 전입니다. 소유자는 박말년 외 2명, 채무자도 박말년 외 2명. 채무자는 박말년 외 1명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 조금 숫자는 다르네요. 대충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사건인지 그래도 그림은 보면서 이렇게 코너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렇게 상가주택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에 뭐 가게가 여러 개 있죠. 뭐 네일도 있고 멀티샵도 있고 뭐 안경점도 있고 이렇게 위치는 좋습니다. 여기 부산에 있는 초량역 부근에 있고 초량역 지하철 출구에서 올라가는 이 사거리에 코너에 위치하는 상가주택입니다. 얼핏 봐도 상당히 인기 있는 가격이 참 매력적인 그런 상가주택 물건이다. 토지 보시면 일반 산업지역입니다. 산업지역에 있는 물건이고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 4층 주택, 옥상도 주택이 있고 불법이 있고 없고 그것이 어떻게 가치가 있고 어떻게 개발하면 되며 어떤 이런 구체적인 지금 수업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이런 권리적인 부분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뭐 2층, 1층, 뭐 우측, 저 지하도 있고요. 지하도 있네요. 지하, 전부 지하도 있고, 뭐 2층 좌측도 있고, 뭐 이런 뭐 월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그 수익률은 상당할 것 같고요. 현재의 감정가 우리가 대충 봐도 알겠지만 이 감정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실제 현장에서 반응하는 가치보다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다. 자, 여기까지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이 물건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며 토지가 14평 그리고 건물은 연면적 86평. 자, 이런 물건이 나왔다 이거죠. 자, 이것이 왜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고 있는데 왜 지분 또는 분리 매각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사건은 2015년에 토지만, 그것도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나와서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낙찰이 한번 됐다가 그리고 낙찰자가 이 천문영 씨죠. 명의를 넣은 것 같은데 명의 천문영 씨 명의로 일단 낙찰을 받았죠. 자, 천문영 씨 명의로 낙찰 받아서 그 사람이 임의 경매로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건물이 있겠죠. 경매가 나왔습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물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지분입니다. 지분. 즉 무슨 말이냐면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엄마와 아빠.
자, 엄마 아빠가 같이 애를 낳았습니다. 아이. 자,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자식이죠. 그러면 하체는 엄마 거고, 하체. 좀 뭐 무서운 얘기지만 상체는 아빠 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이 아이 전체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함께 이 아이 부모로서 가는 거죠. 즉, 이 땅 주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 자, 이렇게 3분의 1이 있는데 1, 2, 3. 이 세 번째 소유권자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경매 나왔다가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가진다. 자, 그 3분의 1의 가치가 경매에 나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클릭하면 나옵니다. 2015년도에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내용을 보시면 주소는 갔죠? 갔고, 자, 대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2.8평. 아까 14평이었죠? 자, 14평 땅에서 그 중에 2.8평에 해당하는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토지 안에서도 지분만. 자, 이 건물은 매각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 있겠죠? 14평. 14평 중에 2.8평분에 해당하는 지분, 즉 2.8 그리고 14겠죠? 자, 이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 3,100에 나와가지고 3,800에 자, 3명 입찰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낙찰 받았겠죠? 그래서 자, 이 토지 나머지 주인들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분의 2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체 면적 8.6 중 이현주 지분 2분의 10, 그리고 필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33.1제곱미터 중 2분의 10. 세 필지네요. 또 2분의 10. 즉, 세 필지의 이 세 필지 면적 14평. 이 14평 중에 2분의 10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즉, 이것을 낙찰받으면 땅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땅, 건물과 땅, 이 건물은 빼고 이 땅, 토지 여기에 10분의 2 이만큼을 가진다. 어느 부분은 치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0의 지분을 가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억이다. 만약에 땅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경매에 나옵니다. 이렇게도 경매에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보시다시피 건물은 제외죠. 전포 및 주택,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물에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았겠죠.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아주 경매에서 한 부분입니다. 큰 축을, 이 분야에서 큰 축을 가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네. 그 토지의 일부 지분이지만, 물론 그 지분이 갖는 권리적인 부분, 있죠, 물론. 잘못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분이 갖는 권리적인 어떤 법적인 권리, 그리고 또는 뭔가 만약에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면 의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권리 분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권리 분석이 이 물건의 핵심이 아니라 가치 분석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권리 분석이 바탕이 돼야만 이 가치 분석도 되겠지만, 이 가치 분석이 이 지분 그리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이거는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땅을 사가지고 뭔가 법적인 다툼을 거쳤겠죠. 네, 거쳐서 이분하고 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 신청을 한 거죠. 이런 법적인 권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분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자면 한두 시간으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론 부분,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나눠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뛰어넘고 이러한 물건이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낸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분과 토지만 매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좀 전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건 시장에서 알겠죠? 시장에서 뭐 5억일지 7억일지 뭐 8억일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정도다. 뭐 이 감정가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뭐 5억 정도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이 감정평가에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은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러면 이 감정가 나와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가 2억 6,668만 8천원이고 건물 감정은 4,300입니다. 즉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3억인데 3억이 감정가인데 토지가 2억 6천 그리고 건물이 4,300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3억이다. 그러면 26대 4죠? 26대 4. 그 정도 비율입니다. 즉 이 가격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26대 4 비율이라는 거죠. 이거 5억이 낙찰됐다. 가정해 볼게요. 나눠 보십시오. 5을 4, 26. 그리고 아까 낙찰받은 그 지분 10분의 2죠? 10분의 2. 20%. 계산해 보시면 그 가치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받은 가격이 3,800이죠. 네. 그러면 뭐 투자 수익률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것보다도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건 가치 분석, 낙찰가 분석은 또 별도로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정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물건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지분을 낙찰받은 분이 넣었다. 이 사건 이것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전 단계 이 경매가 있기까지 지난 사건 이 사건 지금 이렇게 흘러온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지분권자가 바뀌었고 그 사람이 협의가 안 돼서 또 임의 경매를 넣고 그래서 결국은 돈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난 사건 이때 이미 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 과정은 모두 계획된 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감정까지도 예측을 했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를 했다라는 것은 흘러온 권리관계와 그 권리자의 신청 내역 그리고 흘러온 작업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왔던 작업 내역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얼떨결에 낙찰받아서 우연히 수익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하고 진행해왔다.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공부하셔가지고 물론 부족하고 힘든 사람 괴롭혀가면서 돈을 버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낙찰받아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 특히 1% 행복한 기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낙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식과 노하우를 제가 오픈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업 들으셔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꼭 낙찰받으시고 낙찰받고자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기부도 하시고 또 수익으로 행복한 소비도 하시고 또 재투자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